이름은 정은아, 나이는 71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낡은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새벽 5시 45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49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몸에 배인 습관이에요.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잠이 없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보리차를 끓이는 동안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4년 전 손자 장우진의 돌잔치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쓰라려요. 사진 속 은하는 메인 테이블이 아닌 복도 근처 보조 자리에 앉아 있었죠. 며느리 김지연이 정한 좌석 배치였습니다. 어머님, 메인 테이블은 신랑 쪽 가족들이랑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돌잔치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지연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숨은 계산을 은하는 느낄 수 있었어요. 단체 사진 촬영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은 여기 말고 저쪽 끝에서 찍으시면 구도가 더 예쁠 것 같아요. 은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갈등을 피하고 참고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 배웠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상처가 새겨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보리차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은하는 찻잔에 차를 따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6시 동네 공원에서는 벌써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은하도 곧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은하의 일과는 단순했어요. 아침 산책, 도서관에서 책 읽기,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기.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명절 외에는 거의 연락이 없었는데 이례적이었죠. 은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손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왜 우진이 괜찮아? 아, 네. 우진이는 괜찮아요. 그게 어머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은하는 소파에 앉아 전화를 기다렸어요. 사실은요, 제가 다음 달부터 회사에 복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123번이에요. 빨라도 6개월은 기다려야 한대요. 그래? 요즘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네, 그래서 혹시 어머님께서 당분간 우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자는 당연히 보고 싶었어요. 내 살배기 우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죠. 필요할 때만 찾는 며느리의 태도가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지연아, 복직하면 몇 시까지 일해? 아, 보통 6시 반쯤 퇴근하는데요. 회의 있으면 7시 넘을 때도 있고요. 어머님 댁이 저희 집이랑 차로 30분 거리니까 아침에 우진이 데려다 드리고 퇴근하면서 데려가면 될 것 같아서요. 아침은 몇 시에? 8시쯤이요. 제가 9시까지 출근해야 하거든요. 은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반이면 하루 11시간 반이에요. 일주일이면 거의 70시간이죠. 게다가 4살짜리 아이를 돌본다는 건 단순히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은 저희가 볼게요. 평일만 부탁드리려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베이비시터는 알아봤어? 알아봤죠. 근데 조건이 다들 안 맞더라고요. 하루 12시간의 주말 근무 가능한 분을 찾는데 한 달에 250만 원은 주셔야 한대요. 솔직히 그 돈이면 제 월급 반이 나가는 거거든요. 은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시댁 쪽은 어때?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은 허리가 안 좋으셔서 힘드시대요.
그리고 지방이라 매일 왕복하기도 어렵고요. 그래. 은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님, 다른 데는 정말 다 여건이 안 돼요. 우리한텐 어머님밖에 없어요. 이번 복직이 제게 되게 중요한 기회거든요. 팀장 자리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하고요. 지연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에서 뭔가가 불편하게 꿈틀거렸죠. 생각 좀 해볼게. 며칠 시간 줄 수 있어? 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머님 다음 주까지는 답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죠. 돌잔치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족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도구 같다는 느낌이 밀려왔어요. 그날 오후 은하는 이웃 오미숙을 만났습니다. 미숙은 은하와 비슷한 나이로 69살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손자 봐달라고 하네. 은하가 말을 꺼내자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그래? 그런데 표정이 안 좋네. 뭔가 걸리는 게 있어?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찾잖아. 그게 좀. 미숙은 은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은하야, 며느리가 평소에 어머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명절 때 오면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가버리잖아. 시댁 제사도 안 오고, 생신 때도 문자 한 줄이고, 그래도 며느리가 바쁘니까. 바쁜 건 핑계야.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텐 시간을 내거든. 내가 보기엔 지연 씨가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원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미숙의 말이 은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은하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손자는 보고 싶어. 우진이 얼굴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거든. 그 마음은 나도 알아. 근데 은하야, 일은 넘어서까지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맞춰야 해. 49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 좀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손자를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죠. 23세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죠.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늘 어색했습니다. 지연은 대형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늘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말도 공손했죠.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습니다. 감정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어요. 새벽 3시 은하는 부엌으로 나와 따뜻한 우유를 데웠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 은하도 그중 하나였죠. 며칠 뒤 아들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43세 민준은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어. 우진이 봐달라고 했다면서. 응, 그런데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지연이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래. 팀장 승진하면 연봉도 1,000만 원 이상 오른대. 우리 형편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잖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이제 70이 넘었어. 4살짜리 아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젊으시잖아. 건강하시고, 우진이도 엄마 좋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 부탁이야. 6개월만.
어린이집 들어가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방법이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은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까지 나서서 설득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거절하면 불효자식 같고 받아들이면 자신이 너무 허무해지는 것 같았죠. 이틀 뒤 지연이 우진이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난 며느리와 손자를 보며 은하는 당황했어요. 어머님, 우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할머니. 우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은하에게 달려왔습니다. 은하는 손자를 안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역시 손자는 예뻤죠.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망울, 달콤한 젤리 냄새가 나는 머리카락. 우진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우진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랑 놀기 싫대. 은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을 쳐다보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우진아, 할머니가 언제 그랬어?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우진이 안 봐주신대. 4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시킨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은하는 우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우진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은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있었죠. 지연아, 아이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좋지 않아.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우진이가 계속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저희는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공손한 척은 이미 사라지고 본심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은하는 우진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무슨 말이야? 4살짜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우진이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하지만 못 봐줄 것 같아.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이세요? 응. 내 결정이야.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지연은 우진이 손을 잡아 끌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방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선택했다. 손자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희생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71살의 나이에 깨달은 진실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처음 며칠은 마음이 편치 않았죠. 혹시 손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며느리가 화가 나서 손자를 못 보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계속 옆에서 힘을 실어줬어요. 잘한 거야, 은하야. 내가 거기서 무너지면 평생 이용당하며 살아야 해.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우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 손자 보고 싶으면 네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면 되잖아. 돌봐달라는 거랑 만나는 건 다른 문제야. 미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우진이 어때?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연이가 되게 화났어. 시댁에 부탁했는데 거기도 안 된대. 결국 복직 미뤘어. 그래? 은하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엄마 때문에 지연이 커리어가 망가졌어. 이번 기회 놓치면 팀장 승진은 물 건너갔대. 민준아, 그건 내 아내 문제잖아. 왜 엄마한테 책임을 떠넘기니?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은하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강하게 나가는 순간이었죠. 엄마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엄마는 지금 시간도 많으시고, 시간이 많은 게 너희한테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엄마도 엄마 인생 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바로 그 말이야. 엄마는 너희 보모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은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날 오후 미숙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은하야, 너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지연 씨 이야기 들었어. 동네에서 미숙의 친구 중 한 명이 지연의 친정 동네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죠. 지연 씨 복직일이 다음 달이 아니래. 2달 뒤야. 뭐? 은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 조건도 일부러 말도 안 되게 만들었대. 하루 12시간의 주말 근무까지 한 달에 250만 원. 그런 조건으로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은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맡길 생각이었던 거네? 그렇지. 그리고 더 있어. 시댁 출장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래. 시어머니가 집에 계셨대. 지연 씨가 일부러 안 부탁한 거야. 왜?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대. 그래서 아예 부탁도 안 하고 어머님한테만 떠넘기려고 한 거지. 은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그렇게까지 이용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은하야, 잘한 거야. 어머님 결정이 맞았어. 미숙이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우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건 부모가 해결할 문제야. 어머님이 희생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날 밤 은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진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요즘 은하의 새로운 취미는 독서였어요. 특히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었죠. 도서관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60 이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책 속의 문장이 은하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49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고 아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습니다. 점심때쯤 도서관을 나온 은하는 동네 카페에 들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고 있었죠. 문득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시간 있어? 왜? 지금 어디야?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 강북역 근처 카페에 있어. 30분 뒤에 갈게. 전화를 끊고 은하는 불안해졌어요. 아들이 또 설득하러 오는 게 분명했죠. 30분 뒤 민준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민준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은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정말 힘들어해. 그래서 엄마한테 또 맡기자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승진 기회를 놓쳤어. 회사에서 6개월 휴직하면 이번 승진 심사에서 빠진대. 그건 지연이가 선택한 거잖아. 엄마 때문이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에 몇몇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준아, 조용히 해. 여기 사람 많아. 엄마, 왜 그래? 손자 돌보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야. 근데 나는 너희 보험이 아니야. 보험? 필요할 때만 쓰는 존재 말이야. 평소엔 연락도 안 하다가 필요하면 찾고. 그게 나한텐 너무 서러워.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가 돌잔치 때 어디 앉았는지 기억해? 그건 복도 근처 보조 자리였어. 가족 사진 찍을 때도 구석으로 밀려났지. 명절 때도 지연이는 2시간 있다가. 그게 가족 대접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49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어. 너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지. 이제 좀 쉬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엄마, 그래도. 민준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우진이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희생시킬 수는 없어.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 지연이가 평소에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언제나 너희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카페를 나서며 은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제는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숙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만났다며? 응. 또 설득하려고 하더라. 뭐라고 했어? 내 인생 살겠다고. 미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은하야.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말이야. 근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 우진이 생각하면. 우진이는 부모가 키우면 돼. 어머님이 키울 의무는 없어. 보고 싶으면 가끔 만나면 되고. 그래도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은하야, 진짜 가족이면 이해해 줄 거야. 안 그러면 그냥 그런 사이였던 거고. 미숙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이틀 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혹시 생각 바뀌신 거 없으세요? 없어. 그럼 할 수 없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아,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너 복직일이 정말 다음 달이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대답만 해. 2달 뒤에요. 시댁은 정말 안 된다고 했어? 어머님, 그게 거짓말했지?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댁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나한테만 떠넘기려고 한 거야? 떠넘긴 게 아니라 부탁드린 거예요. 부탁? 아이 앞에서 할머니가 너랑 놀기 싫다고 말하게 만드는 게 부탁이야?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절박했어요. 절박하면 다 용서돼. 지연아, 너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명절 때도 얼굴 보기 힘들고 생일 때도 문자 한 줄이고 돌잔치 때는 나를 구석에 앉혔잖아. 그건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었어.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였지. 이제 그 도구는 작동 안 해. 미안하지만 전화를 끊고 은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며칠 뒤 은하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컴퓨터 초급반이었어요. 70이 넘어서 컴퓨터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즐거웠죠.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하라고 합니다. 71살이에요. 은하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서명희예요. 올해 68살이고요. 손자들이 컴퓨터로 뭘 하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저도 비슷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따라가고 싶어서요. 수업이 끝나고 명희와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은하 씨, 아직 손자 돌봐주세요? 아니요. 안 봐줘요. 어머, 왜요? 은하는 그간의 일을 명희에게 털어놨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도 비슷한 경험했거든요. 그래요? 네.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정작 자기 인생은 없었대요. 60이 넘어서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명희의 말에 은하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요. 응원해요. 파이팅!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명희라는 분인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커졌다. 잠들기 전 은하는 우진이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은하는 사진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각해봤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은하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괜찮아. 우진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은하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3주가 흘렀습니다. 은하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었고 수요일 오후에는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그저 하루하루를 채우듯 살았던 삶과는 확연히 달랐죠. 특히 독서 모임은 은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같은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번 달에 읽은 책은 늦깎이 인생이라는 에세이였죠. 정은아 씨, 이번 책 어떠셨어요? 모임을 이끄는 사서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35살의 유진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을 대했어요. 좋았어요. 특히 60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죠. 저도 지금 그 나이를 살고 있으니까요. 은하가 대답하자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으세요?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언제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문장이요. 은하의 대답에 모임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깊이 공감하는 듯한 침묵이었죠.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옆자리의 명희가 말했습니다. 평생 희생이 당연하다고 배웠는데 그게 선택이었다니. 충격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은하와 명희는 함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는 사이가 됐죠. 은하 씨, 며느리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요. 아들한테만 가끔 문자 오고. 그래요? 며느리는 아직도 화났나 보네.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제 삶이 있는걸요. 은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손자 우진이가 보고 싶었거든요. 우진이는 안 보고 싶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고 싶죠. 매일 생각나요. 근데 제가 먼저 연락하면 또 이용당할 것 같아서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은하 씨 손자 만나는 거랑 돌봐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가끔 만나서 밥 먹고 놀아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명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하는 그날 저녁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우진이 보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걱정하지 마. 돌봐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자는 거야. 알겠어요. 제가 지연이한테 말해볼게요. 토요일 점심시간 은하는 강북역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3주 만에 보는 손자가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어요. 할머니. 우진이가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은하는 손자를 꼭 안았죠. 우진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우진이의 순수한 대답에 은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민준과 지연을 보며 은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앉아.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태도와는 달리 불편함이 역력했죠. 우진아, 뭐 먹고 싶어? 스파게티. 그래, 스파게티 시켜줄게.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주로 우진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하와 지연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진이가 키즈존에서 노는 동안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연의 사과에 은하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죠. 지연아. 평소에도 어머님한테 잘 못했어요. 돌잔치 때도 그렇고 제가 너무 제 일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머님 마음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엄마, 지연이가 많이 반성했어요. 민준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복직도 미뤘고 앞으로는 제가 우진이를 직접 키울 거예요. 시댁 도움도 받고요. 시댁이랑은 시어머님이랑 얘기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도 손자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은하는 며느리의 변화에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우진이를 사랑해. 하지만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알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 그걸 알아줘서 고마워. 어머님 가끔씩 우진이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돌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서요. 물론이지. 나도 그러고 싶었어. 세 사람은 조금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날 저녁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오늘 우진이 만났어. 어머, 그래? 어땠어? 며느리가 사과하더라. 진심 같았어. 다행이네. 근데 은하야, 방심하지는 마.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거든. 알아. 조심할게. 미숙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은하도 그걸 알고 있었죠. 다음 주 화요일 컴퓨터 수업에서 이메일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하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정은아 회원님 잘하고 계세요. 강사가 격려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편한가요? 전화가 더 빠른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근데 이메일은 기록이 남아서 좋아요.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요. 수업이 끝나고 은하는 생전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민준이었어요. 민준아, 엄마야. 이메일 처음 보내본다. 신기하네. 사랑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은하는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1시간 뒤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메일 받았어. 진짜 대단하다. 나도 사랑해. 은하는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그날 오후 은하는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돈도 시간도 없었고 아들 키우느라 바빴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어떤 여행 찾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주도 패키지 있나요? 네, 있습니다. 4박 5일 코스랑 2박 3일 코스가 있는데요. 2박 3일로 할게요. 가격은 얼마죠? 1인당 45만 원입니다. 항공료, 숙박, 렌터카 다 포함이에요. 은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5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신청할게요. 좋아요. 출발일은 언제로 하시겠어요? 다음 달 15일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약을 마치고 나오며 은하는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71에 처음 가는 혼자 여행이었죠. 그날 저녁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희야, 나 제주도 여행 간다. 어머, 진짜? 언제? 다음 달 15일. 2박 3일로. 혼자? 응. 혼자 가보려고. 와, 멋있다. 나도 같이 갈까? 정말? 응. 나도 요즘 심심했거든.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신나게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마치 20살 처녀들처럼 수다를 떨었죠. 일주일 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금요일에 우진이 생일이거든요. 집에서 간단하게 파티하려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몇 시에? 저녁 6시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준비할게요. 고마워, 지연아. 전화를 끊고 은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은하는 우진이 선물을 들고 며느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45평 아파트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우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우진아 생일 축하해. 은하는 손자를 안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레고 세트였는데 우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였죠. 와, 레고다. 우진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거실에는 풍선과 깃발로 장식이 돼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갈비찜과 잡채,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어요. 준비하느라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민준도 퇴근하고 와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촛불 끄자. 우진아, 소원 빌어. 우진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호하고 촛불을 껐죠. 우진아, 무슨 소원 빌었어? 은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자주 놀고 싶어요. 우진이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은하는 손자를 꼭 안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요즘 뭐 하세요? 지연이 물었어요. 컴퓨터 배우고 독서 모임 다니고 다음 달엔 제주도도 갈 거야. 어머, 제주도요? 응. 친구랑 같이. 좋으시겠어요. 제주도 정말 예쁘거든요. 너희는 언제 복직해? 다음 달 초요. 시어머님이 평일 이틀은 우진이 봐주신대요. 나머지는 어린이집 보내고요. 다행이네. 네. 어머님 덕분에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제 일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지연아, 나도 미안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이해 못 해줬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71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기대됐죠. 그날 밤 은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진이 생일 파티에 다녀왔다. 지연이가 많이 변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시작은 좋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은하는 제주도 여행을 상상했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평생 꿈꿔왔던 자유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죠.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어제 고마웠어요. 우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은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손자 보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야. 사랑한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새로운 시작이야. 일은 하나 아직 늦지 않았어. 은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11월 15일 제주도 여행 출발일이었습니다. 은하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설렘 때문에 잠을 설쳤죠. 김포 공항행 첫 비행기는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명희와는 공항 2층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은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40분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죠. 할머님, 여행 가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주도요. 좋으시겠네요. 요즘 제주도 날씨 정말 좋던데요. 그래요? 다행이네.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어두웠어요.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밝았죠. 공항에 도착하니 명희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은하야, 여기. 명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안았습니다. 일찍 왔네? 응. 나도 설레서 잠을 못 잤어.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은하는 평생 비행기를 5번밖에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전부 수십 년 전 일이었죠. 은하야, 떨려? 응. 좀 그래. 괜찮아.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새로운 경험하는 거야.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은하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죠. 와, 정말 예쁘다. 은하는 감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제주공항에 도착했어요.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향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동의 작은 펜션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은하야, 여기 진짜 좋다. 명희가 소리쳤어요. 펜션 테라스에서 보이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그러게, 이런 곳에서 이틀을 보낸다니. 두 사람은 짐을 풀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흑돼지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고기를 구워줬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정상에 오르니 절경이 펼쳐졌어요. 와, 이래서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는구나. 은하는 감격했습니다. 평생 이런 풍경을 보지 못했었죠. 은하야, 사진 찍자. 두 사람은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저녁에는 펜션 근처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은하야, 너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때는 뭔가 짓눌려 있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여. 정말? 응. 내가 선택을 잘한 거야. 은하는 파도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고 아들과 갈등하고 손자와 떨어져 지내던 시간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명희야, 나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어.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어머니로만 살았지. 근데 이제는 달라.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맞아. 우리도 우리 인생 살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 침대에 누워 은하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엄마야. 제주도 너무 예쁘다. 우진이한테도 안부 전해줘. 사랑한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좋은 시간 보내. 우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 사진 많이 찍어와.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나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은하야, 저기 봐.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은하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71살에 처음 보는 일출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우도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15분쯤 가니 작은 섬이 나타났어요. 자전거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돌았죠. 은하야, 피곤하지 않아? 응,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은걸. 점심은 해물라면을 먹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라면 한 그릇이 7,000원이었지만 맛있었죠. 오후에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하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계속 배우고 싶어. 컴퓨터도 더 배우고 영어도 배워볼까 해. 영어? 이 나이에? 왜 안 돼? 늦은 건 없잖아. 명희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아직 30년은 더 살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9시였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행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지연이가 엄마 초대하고 싶대. 그래? 좋지. 토요일 오후 은하는 며느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연이 직접 만든 갈비탕이 있었어요. 어머님, 제주도 어떠셨어요? 좋았어. 처음 가봤는데 정말 예쁘더라. 다음엔 저희도 같이 가요. 가족 여행으로. 지연의 제안에 은하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우진이도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대요. 그래, 좋지.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다음 주부터 복직해요. 그래? 준비 다 됐어? 네. 시어머님이 월요일, 수요일은 우진이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어린이집 보내고요. 잘 됐네. 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제 일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이제 잘하면 되지. 어머님, 가끔씩 우진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 일정이 갑자기 생기면요. 물론 미리 말씀드리고 어머님 일정 확인하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도 손자 보고 싶으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우리 이제부터 잘해보자. 서로 존중하면서. 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다음 주 화요일 컴퓨터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정은아 회원님, 다음 학기도 등록하시겠어요? 중급반 수업 있거든요. 네, 할게요. 좋아요. 그리고 영어 회화반도 새로 생기는데 관심 있으세요? 영어요? 네. 왕초 보반이에요. 여행 갔을 때 쓸 수 있는 기초 회화 위주로요. 좋네요. 그것도 등록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은하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월요일 독서 모임, 화요일 컴퓨터 수업, 수요일 영어 수업, 목요일 컴퓨터 수업, 금요일 친구들 모임. 이제 내 시간이 생겼어.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우진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할머니, 우진아, 밥 먹었어? 응. 할머니, 나 어린이집 다녀. 그래? 재밌어? 응. 친구들이랑 놀아. 잘했네. 우진이 착하지? 응.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도. 이번 주말에 볼까? 좋아. 영상 통화를 끊고 은하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은하는 서재로 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장을 펼치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화요일이다. 컴퓨터 수업에서 중급반과 영어 수업을 등록했다.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손자 우진이는 여전히 사랑스럽다. 가끔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매일 돌봐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에게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제주도 여행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71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30년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존재하지 않겠다. 나는 정은아, 71살의 여성이다. 나에게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제 시작이다. 은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죠. 단풍이 들어 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컴퓨터 수업에서 배운 대로 사진을 편집해서 민준에게 보냈습니다. 민준아, 오늘 아침 공원이 예뻐서 사진 찍었어. 사진 편집도 배웠단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다. 사진 잘 받았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미숙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하야,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잘 됐다. 며느리랑은 어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서두르지 마. 응, 알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은하야, 내년 봄에 유럽 여행 어때? 유럽? 정말? 응.
패키지 여행 있더라. 11박 12일로 380만 원이래. 비싸긴 하네. 그래도 평생 한 번은 가봐야지. 우리 나이에 언제 또 가겠어? 은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8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평생 모은 돈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요? 좋아. 가자. 진짜? 응. 우리 유럽 가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은하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은퇴금과 연금으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생활비로 70만 원쯤 쓰고 나면 50만 원이 남았죠. 1년이면 600만 원이었습니다. 유럽 여행 가도 되겠네. 은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품을 둘러봤어요. 컴퓨터 수업에서 배운 게 유용했죠. 그날 밤 은하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내년 봄 유럽에 간다. 71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렌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나의 첫 번째 장이다. 침대에 누워 은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시간들, 희생만 하던 날들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71, 정은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가진 존재로서요.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은하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 자신을 사랑하는 선택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손자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지우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하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정은하 71살의 여성. 여전히 배우고 여행하고 꿈꾸는 사람.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하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될 거예요. 71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시작인지도 모르죠. 은하의 인생, 정은하로 사는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